혹시 지금 마주한 현실이 정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살다 보면 꼭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안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무력감, 아니면 내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이런 한계가 선명하게 보일 때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막 맴돌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철석같이 믿는 그 불가능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사실은 뭐랄까 우리를 길들이려고 사회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이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파헤쳐볼 인물이 바로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한 명,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아, 나폴레옹. 근데 그의 칼이나 뭐 전술 이런 게 아니고요. 그의 머릿속, 그 생각의 알고리즘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이라. 네. 대체 코르시카 섬의 그 가난한 하급 귀족이 어떻게 유럽의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좀 풀어보는 거죠. 네. 이거 뭐 단순한 위인전 탐구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렇게 잠자고 있을지도 모를 그 패배주의를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어디까지 개척할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시험했던 한 남자의 사고방식 설명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나폴레옹 하면 보통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이 말을 딱 떠올리잖아요. 가장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좀 멋진 말, 약간 허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정말 그의 생각의 핵심이었을까요? 핵심이 맞습니다. 아, 정말요? 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결이 좀 달라요. 나폴레옹은 불가능을 넘을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장벽 이렇게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봤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뇌가 그냥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인지적 오류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일종의 자기검열 혹은 애초에 잘못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인지적 오류라니 정말 흥미롭네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알프스 산맥 돌파. 맞습니다. 당시 겨울에 그 대군을 이끌고 눈 덮인 알프스를 넘는다는 건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모두가 말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딱 궁금한 점이 생겨요. 불가능은 없다는 그 믿음하고 무모한 만용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아닐까요? 네, 그럴 수 있죠. 나폴레옹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그의 그 생각과 단순한 객기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요? 아,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나폴레옹의 진짜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비밀이요? 네. 그는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나폴레옹이 포병 장교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포병장교? 네. 그는 세상을 수학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에게 불가능이란 어떤 감정의 영역이 아니었고요. 아직 풀지 못한 방정식이었던 거죠. 방정식이요? 네. 알프스를 넘는 상황을 다시 예로 들어보면요. 다른 장군들은 겨울, 눈, 높은 산 이런 단어에 갇혀서 불가능해 라는 감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변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을 수 있나? 휴대 가능한 식량은 얼마나 되나? 가장 낮은 고갯길은 어디인가? 심지어 눈이 굳어서 오히려 이동이 편한 시간대는 언제인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 조합한 거예요. 우와, 그래서 심리 확률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낸 겁니다. 남들이 99%안 되는 이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그 방정식을 풀어낼 단 1%의 해법, 그 길을 찾는 데 모든 정신을 집중시킨 거죠.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 간다는 말이 그냥 배짱으로 한 소리가 아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철저한 계산 끝에 나온 해법이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과는 완전히 반대 지점에 있는 겁니다. 학습된 무기력?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의 회로가 딱 굳어지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나폴레옹은 그 회로 자체를 의심한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게 맞나? 전제 조건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한계도요. 사실은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가리는 게으른 이름표일 뿐이다 라는 통찰인 거죠. 와,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것.
아니, 애초에 문제를 보는 프레임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점의 문제를 수학의 문제로 바꿔버렸다. 이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방정식을 풀었다고 해도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물론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게 되는 게 사람 심리인데 나폴레옹은 그 행동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바로 여기서 그의 두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두 번째 원칙이요? 네.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행동할 시간이 되면 생각을 멈추고 돌진하라.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돌진하라. 그는 생각의 과정과 행동의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분리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걸 군사학적으로 보면 결정점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결정점? 네, 전쟁에는 수백, 수천 개의 변수가 있지만 그 전체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지점, 그게 바로 결정점입니다. 아, 핵심적인 포인트군요. 그렇죠. 나폴레옹은 전투 전날 밤에 촛불 아래에서 지도랑 데이터를 보면서 바로 그 결정점을 찾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냉철하고 비판적인 학자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잖아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계속 분석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이른바 분석 마비에 빠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나폴레옹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결정점을 찾아냈다고 딱 판단하는 순간 이성적인 사고의 스위치를 거의 꺼버립니다. 꺼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모든 걸 걸고 그 한 점을 향해서 돌진하는 굶주린 맹수의 스위치를 켜는 거죠. 와, 맹수의 스위치라니. 숙고 단계에서 쌓아뒀던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단 하나의 행동으로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 전원의 타이밍을 놓치면 애써 모은 에너지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그냥 불안과 후회로 흩어져 버릴 뿐이에요. 아, 실행되지 않은 완벽한 계획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고민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능력. 그게 핵심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냉철한 학자의 모두와 본능적인 맹수의 모두, 이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것. 이것이 나폴레옹이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생각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정말 강력한 사고방식이네요. 냉철한 계산하고 뜨거운 실행력의 결합이라니.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는 결국 워털루에서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생을 마감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토록 강력했던 그의 철학이 결국엔 실패한 건 아닐까요? 이게 그의 마지막 통찰하고 좀 연결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나폴레옹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는 유럽 대륙을 거의 다 정복했지만 정작 스스로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꼽은 건 그 광활한 영토가 아니었어요. 아, 그 유명한 말. 바로 나의 민법전이었죠. 워터메이언트는 나의 모든 승리를 지어버릴지 모르지만 나의 민법전은 영원할 것이다. 이 말을 남겼죠. 네, 이게 단순히 법전을 만들었다는 자랑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에 질서와 원칙이라는 하나의 체계를 부여한 창조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서와 원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정복한다. 네,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성공했을 때 오만에 빠지지 않는 평정심.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내면의 힘, 뭐랄까,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제국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제국이라. 근데 워털루에서의 패배처럼 인생에서 모든 걸 잃는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내면의 제국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나폴레옹에게 진짜 패배는요, 전투에서 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인 희망을 스스로 버리는 것, 그걸 진짜 패배라고 본 거죠. 희망을 버리는 것? 40번이 넘는 승리의 기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승리와 패배의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진 자신만의 내면의 법전, 즉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아, 육신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의 법전이 오늘날까지 여러 나라 법의 근간이 된 것처럼 외부의 성공과 실패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내면의 원칙이야말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짜 승리라는 걸 그는 알았던 거죠. 와. 결국 진정한 정복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향한 것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00년 전 황제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일상이라는 전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생각의 알고리즘을 당신의 일상에서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전술 몇 가지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나폴레옹이 위대했던 건 훌륭한 전략을 가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전략을 현실의 그 진흙탕 속에서 실행했기 때문이니까요. 네, 첫 번째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건 언어 습관의 혁명입니다. 언어 습관의 혁명이요? 네, 오늘부터 할 수 없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닫힌 문장 대신에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아, 질문으로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자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아, 그거 뇌과학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가요? 네, 뇌는 불가능하다는 단정적인 말을 들으면 사고 회로를 그냥 닫아버려요. 근데 어떻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을 찾기 위해서 관련 신경망을 막 활성화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아,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는 생각의 데드라인을 한번 설정해보는 겁니다. 데드라인을요? 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딱 1시간만 집중해서 고민한다고 알람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알람이 울리면 계획이 좀 부족해 보여도 일단 첫 발을 떼는 겁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요. 나폴레옹 군대가 강했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빨랐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속도. 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성의 법칙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줄 겁니다. 멈춰있는 수레를 미는 게 가장 힘들지.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나아가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전술은요. 당신만의 내면 법전, 한두 조항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명 법전이요? 네, 뭐 거창할 필요는 없고요. 나는 시도도 없이 포기하지 않는다 라거나 나는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산다처럼요. 아,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나만의 절대 원칙을요. 이게 바로 당신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줄 정신적인 척추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나폴레옹에게 민법전이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에서 승자란 타인을 직밟고 올라선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고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써내려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역사서의 유일한 저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문장을 쓰고 계신가요? 어쩔 수 없었다는 어떤 변명의 기록인가요? 아니면 불가능을 향해 돌진했던 도전의 서사시인가요? 펜은 당신의 손에, 그리고 희망이라는 그 비장의 무기는 당신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나폴레옹처럼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의 전장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10년 뒤 당신이 써내려간 그 인생의 역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될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서 포기하려 했던 그 일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